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박땡땡의 상처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특히나 행위자가 여러 엉켜 있어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특히 안녕하십니까, 웅면입니다. 최근에 상담 사례 중에 폭행 또는 상해죄에 관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묻는 말에 답하는 형식이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없었을까 하는 노파심에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유사 사례에 관해 다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땡땡시 땡땡동 소재 땡땡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풀리지 않자 위 노래방 화단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내팽겨쳐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자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건에서 피해자 A라는 자는 상해죄 피고인으로 처벌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도 맞았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하고서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해버렸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피고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였던 겁니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피고인이라니. 아니 내가 경찰은 그러다 쳐도 검찰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공소를 제기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 결과는요? 피고인 무죄. 오늘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웅변에게 전해주신 분들 참고하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는 피해자 A가 자신이 맞았다는 법정에서 한 진술, 그 일행이었던 B가 피고인이 A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등장할 C를 포함해서 A, B, C는 같은 일행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나씩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웅변은 아래와 같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첫째, A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땡땡 노래방 업주인 이 땡땡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게 최초의 한 말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A는 고소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노래방 주인이죠. 이 땡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즉, 이 땡땡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고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이 땡땡에게 멱살을 잡혀 업어치기를 당하여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많다는 진술. 즉, 이 땡땡이 가해자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즉, 이 땡땡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에 가해자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A와 피고인은 A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즉 피고인에게 맞아서 다리인대가 파손되고 방깁스까지 하였다는 A가 쌍방폭행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400만 원이나 주고 합의한다는 것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는 점. 즉 A가 우리 의뢰인이죠.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가 선처의 근거가 되므로 합의가 좋은 것은 맞는데 다른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진짜 억울하다 싶으시면 법원 단계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상대방이 가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주신다면 본인이 피고인이 된 사건, 즉 위와 같이 쌍방폭행 사건에서 자기 혼자만
고액의 합의금을 준 사람은 쌍방폭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일방폭행의 가해자일 뿐이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다행히 이상의 세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A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게끔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증거로 목격자이자 피해자 A의 동행인으로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는 B의 일관된 진술을 깰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 A 스스로 초동수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가해자로 노래방 주인이죠. 이땡땡을 지목하였다는 점. 둘째, B는 피해자 A의 일행으로서 현장에 있었으므로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셋째, A는 B 이외에 C도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B는 A의 진술과 달리 C는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A와 B 진술 사이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입증의 정도가 이 사건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 다음 유력한 증거인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영상에 대해서는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상해 진단서 및 사진 영상에 따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상해가 이땡땡의 폭행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박땡땡의 상처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특히나 행위자가 여러 엉켜 있어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그 진술의 비일관성 그리고 모순점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그곳에 간 내 잘못이라고 자책도 하시고 자괴감도 드실 겁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실익 없는 이불킥은 그만두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시고 힘내셔야 합니다. 모든 날 오늘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이팅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